자, 서사문학 3학년 모의고사 서사문학 고전 서사의 11번, 1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서사. 자, 서사 공부 방법은 서사갈래에서 중요한 것은 인물, 사건, 배경, 구성의 3요소라 그러죠. 인물, 사건, 배경인데, 자, 사건 중심으로 인물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배경, 상징적 소재의 의미, 역할. 특히 사건 중심으로 인물의 그런 뭐라고 하죠? 관계, 주로 대립관계죠. 대립관계, 그런 관계를 빨리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선율, 한여인, 부모, 뭐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설홍, 그 다음에 안남국 궁녀, 삼태선관, 설화문의 자식, 선녀, 왕령의 여식,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인물입니다. 빨리빨리 인물을 찾아야 되고, 선생님은 긍정적인 역할이면 동그라미, 부정적인 역할이면 세모, 아니면 네모,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는데 적당히 잘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자, 빨리 읽어볼까요? 망덕사의 승려 선율은 돈을 시주받아 600반야경을 만들려 하다가 완성되기 전에 갑자기 저승사자에 쫓겨 염라당에 갔다 죽었다죠. 상황이죠, 상황. 뭔가를 하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선율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자, 염라대왕이 물었습니다. 너는 인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선율이 말했다. 소승은 늙음하게 대품 반야경을 완성하려고 했으나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왔습니다. 염라대왕이 말했다. 너의 수명은 비록 다하였으나 좋은 소원을 다 마치지 못했으니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보배로운 불전을 끝마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염라대왕이 죽은 사람에게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보배로운 불전을 끝마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고는 선율을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냈다. 돌아오는 길에 자, 저승에서 이승까지 와야 돼요. 예, 물론 그 사이에는 죽음의 강, 스틱스 강, 혹은 고전 시가에서는 약수라고 보통 표현되어 있고 그냥 일반 설화에서는 요단강이라 그러죠. 그 죽은 혼이 건너가는 강입니다. 혼만 건너갈 수 있어요. 단 1g이라도 0.001g이라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건너갈 수 없습니다. 혼만 건너갈 수 있는 강, 스틱스 강,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요단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약수, 뭡니까? 허난설원의 규언가에 보면 무슨 약수 가렸관대라고 할 때 약수죠. 자, 여하튼 인간 세상 돌아오는 길에 한 여인이 울면서 선율 앞에 와 절을 하고 말했다. 저 역시 남염주 신라 사람인데 부모가 금강사에 돈 한 일항을 몰래 훔친 죄에 연루되어 저승에 잡혀와서 오랫동안 무거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가 나쁜 짓을 했네요. 특히 그때는 불교인데 와, 절의 재산을 몰래 훔쳤네요. 그래서 누가? 대신 딸내미가 부모가 나쁜 짓을 했는데 딸내미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법사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거든 제 부모에게 이 일을 말하여 빨리 그 돈을 돌려주도록 해주십시오. 또 제가 세상을 어, 부탁입니다. 이게 부탁 내용이고 이게 부탁 내용이네. 여인의 부탁 내용.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참기름을 침상아래에 숨겨두고 참기름 좋은 거였나 봐요. 곱게 짠 배를 이불 사이에 감춰두었으니 법사께서는 제 기름을 가져다 불등을 켜주시고 그 배를 팔아서 불경을 베끼는 비용으로 써주십시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사례. 부탁에 대한 사례죠. 이렇게 해주신다면 황천에서도 은혜를 입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율이 말했다. 그대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사량부 구원사의 서남리입니다. 선율이 그 말을 듣고 막 가려 할 때 다시 살아났다. 이때는 선율이 죽은 지 열흘이 되어 남산 동쪽 기슭에 이미 장사를 지낸 후에 또 열흘이 지났죠.
선율이 무덤 속에서 다시 이제 살아났어요. 혼이 스틱스강 약수를 건너왔어. 근데 육체는 무덤 안에 있는 거죠. 사흘 동안은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지나가던 목동이 이 소리를 듣고 절에 알렸으므로 절의 승려가 가서 무덤을 판에 꺼내 주었다. 선율은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여인의 집을 찾아갔다. 선율은 이야기를 다 했네요. 여인이 죽은 지 15년, 15년 동안 그러면 고통을 당했네. 참기름과 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선율이 그녀가 말한 대로 명복을 빌었더니 여자의 혼이 와서 아뢰었다. 스님의 은혜에 힘입어 저는 이미 고뇌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듣고 모두 놀라 감탄하지 않은 자가 없어 그를 도와 불경을 완성시켰다. 불경은 경주의 승사서고 안에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승사서고 안에 있다. 선생님이 네모칸 표현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건 뭔가 증거물이죠. 그러죠. 지금 이건 서사문학 중에서 고대 서사문학이니까 이런 걸 설화라 그래요.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 특히 전설에서는 증거물이 되게 중요합니다. 증거물. 그러죠? 이 안에 있다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이승과 저승을 왕래하는 나중에 문제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데 이승과 저승을 15분 문제에서 나오죠. 이승과 저승을 왕래하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은 소설이 한 편 있네요. 전이니까 소설이죠. 자, 서롱이 주인공입니다. 서롱이 주인공인데 자, 사자가 그 붉은 실을 내어 홍을 결박하여 그 포승줄, 옛날에는 붉은 포승줄이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죄인들 수갑 위에 이제 이렇게 매듭을 묶을 때 쓰는 게 하얀 줄이잖아요. 혹시 TV 뉴스를 유심히 봤다면 하얀 줄이 보일 건데 옛날에는 빨간 줄이었습니다. 결박하여 이끄는 말이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이 사자는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자. 그래서 선생님이 세모하는 겁니다. 성화같이 재촉하여 철퇴로 치니 유혈이 낭자하여 전신을 쓰지 못하게 되었더라. 어이씨, 죽으면 죽었지. 그냥 잘 들어가지. 도깨비 나와 있는 도깨비 드라마 도깨비에서 저승사자처럼 그냥 이름 부르고 있는 데려가지. 와, 이건 되게 무식하게 데려가네. 자, 설홍을 왜 세모 쳤는지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잃어 아무리 할 줄을 모르다가 겨우 진정하여 지성으로 빌되 왕명을 어이하리오. 선생님 색깔이 약간 이상한 거 있죠? 약간 연한 분홍색 이런 것들이 다 그 고전 소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자, 사자를 따라서 저 있던 허공산하를 바라보며 낙루탄시괄 정서 관련되어 있네요.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혼이 올라갑니다. 혼이 하늘로 이렇게 가다가 지 사는 데를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말하죠. 저 공산병월은 이제 가면 언제 볼꼬 뭐뭐 할꼬 잔잔한 시냇가에 날아오는 전동소리 다시 듣기 어렵도다. 봉황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는가 내 소식이 망연하다라고 뭔가 슬픔, 안타까움을 이야기하죠. 체념, 체념도 있습니다. 아이고 언제 볼꼬 이런 거. 뭐죠? 향가, 팔구체 향가. 가 뭐가 있었죠? 팔구체 향가. 그 처용가에서도 그 뭐뭐 할꼬. 그 다음에 공무도화가에서도 가시님을 어이할꼬. 이건 정서가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자, 넘을수록 청산이여 건널수록 광파로다. 아우, 많은 산을 넘고 미친 듯한 파도를 건너서 다리는 죽장같이 붓고 눈물이 비오듯이 흘러 길을 분별치 못하더라. 편집자적 개입입니다. 그러구로 이게 이상하게 그러구로 들어가니 이런 뭡니까? 우리 앞에 시조 문제 풀 때에서 어떤 표현이 나왔었냐면 시조 문제 풀 때에서 이런 관습적인 표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관습적인 표현이어서 선생님이 체크를 해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염라국을 돌아더니
철로 만든 성을 둘렀는데 문 지키는 나졸들이 장창 대검을 들고 혹자 혹립하였더라. 뭐 이런 것도 뭔가 저승 염라국을 표현하는 그냥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그러고로 들어가서 한 사자 20전 여하를 이끌고 오며 쇠뭉치로 친히 유혈 한 저승사자가 20 아래의 여아, 아직 그 학생, 요즘으로는 학생이죠. 아직 20살도 안 된 여아를 이끌고 오면 또 마찬가지로 막 때려요. 쇠뭉치로. 저 아이는 무슨 죄로 저다지 하나이까? 사자가 대답합니다. 저 아이는 본래 안남이면 베트남인가요? 예, 궁녀였어. 근데 신하를 간통하여 어진 성군을 죽이고 그 신하를 세우고자 하면 국가가 요란한지라 가히 세상에 저렇게 나쁜 사람은 너처럼 막 때리면서 오는 거야. 자, 철성이 높아 하늘에 닿은 듯하고 한 궁궐에 이를 때 극히 엄숙하더라. 뭐 이것도 편자적 논평이고 문틈을 살펴보니 염라대왕이 통청관을 쓰고 몸에 골룡포를 입고 뚜렷이 앉았거늘 이것도 거의 뭡니까? 관습적인 표현이고 좌우를 둘러보니 홍단령 입은 성관이 무슨 책을 가지고 분주하여 책망하여 오락가락 하는지라 솔직히 이런 부분도 거의 뭡니까? 어, 관습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뭐 혹자, 혹립, 철성, 통청관, 골룡포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분주, 청망 이런 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니 청령 소리 높이 나며 뭐 시끄럽겠지. 황건 쓴 아들들이 왕방으로 둘러 명호같이 이거 다 관습적인 표현. 고전 산문 공부할 때 혹은 고전 시가 특히 가사 공부할 때 관습적인 표현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런 관습적인 표현들은 과감하게 패스하면 됩니다. 특히 중국 고사를 인용한다거나 그런 것은 중국 고사를 인용하는 이유는 뭔가 앞에 사례에 대한 설명, 정서를 중국의 역사에 비유하면 이런 거야. 상황을 중국 역사에 비유하면 이런 거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은 그냥 몰라도 해석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설홍의 혼백이 상천하고 정신이 탈진하여 죽은 듯이 엎드렸더니 전상으로서 염라대왕이 분부를 내리시되 설홍아 들으라. 너는 원래 삼태 신선 갓이었어. 삼태 선관으로서 상제전 모시는 선녀와 더불어 글지어 화답한 채 아이고 갓은 선녀와 연애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지어서 귀양을 왔네요. 이런 걸 적강이라고 이야기하죠. 적강. 우리 적강. 적광화소가 있네요. 자, 적강하면 떠오르는 게 구운몽 떠오르죠. 구운몽도 뭡니까? 성진이하고 팔선녀가 그 연애를 하면 안 되는데 연애를 했죠. 그래서 이승으로 귀향을 와서 양소유와 8명의 부인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여하튼 삼태 성관이었는데 연애를 했어. 그래서 적강을 시켰어. 지하에 내려 40년을 일단 40년 동안 감옥에 가뒀다가 그 다음에 인간으로 쫓았어. 적강을 시켰네. 그래서 명국 금능 땅 앵무동에 사는 설화문의 자식으로 이렇게 적강을 시켜서 선생님 세모했습니다. 대련이와 부모를 조시라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잃고 여러 번 죽을 액을 겪게 하였으며 그 선녀는 풍도에 보내어 지옥에 보내어 10년을 머무른 후에 아이고 아까 이건 40년이었는데 이건 10년이네. 명국 소주 땅의 구화동 왕령의 여식으로 이제 다시 적강을 시켰죠. 고생에게 하늘이 정한 일이거냐 이는 무엇이뇨. 그럼 니네들 그 연애 그래 연애했는데 니네 연애가 걸린 이유는 뭐 때문이야? 천명을 거슬러 봉황으로 하여금 상제점 진공하는 천도를 입으로 앗아 먹으니 자, 그 뭡니까? 천도 하늘 복숭아죠. 그 복숭아는 도교에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뭔가 평생 죽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계속 죽지 않는 하여튼 그런 상징이 복숭아예요. 하늘 복숭아. 근데 봉황을 꼬드겨 가지고 봉황을 꼬드겨서 천도를 몰래 빼오게 해서 빼앗아 먹었어요. 아마 그래서 빼앗아서
그 선녀 주려고 했겠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자 아르시고 봉황은 쉰길 지암에 가두시고 아우 또 지옥에 가둬버렸다네. 천도 맡은 성관은 멀리 유배를 보내시고 예. 그 과소원 관리자는 유배를 보내시고 이는 다 너로 하여 일어난 일이라. 내가 문제코저 죄를 묻고자 너를 앞에 세우니 죄상을 바로 아뢰라. 일정 기망하면 내 살을 깎고 뼈를 빼어 바람에 흩어버리고 세상에 그림자도 없게 하리라. 종실 오 되게 무섭게 처벌하네요. 자, 호령을 높이 하니 재상의 성관이 영을 받아내리니 대하여 황건으로 싼 나절이 장창 대금을 들고 일시에 달려들어 관습적인 표현이죠. 소롱을 잡아내려 주사라는 소리 하늘에 무너지는 듯하고 땅이 깨어지는 듯하더라. 편자가 이제 논평하는 거죠. 소롱이 정신을 차려 아로되 소자는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소자 어찌 천명을 거슬려 봉황으로 하여금 상제전 진공하는 천도를 아사 먹사 아따 빼앗아 먹었습니까? 어린 속에는 생각하오니 바람에 떨어져 물에 빠지었고 잡초에 떨어져 임자없이 벌어진 열매를 봉황이 물어다가 주었기로 먹었사오니 그걸 어찌 죄라하오리까? 내가 일부러 따서 꼬셔서 한 게 아니라 바람에 떨어졌어. 태풍 불어서 떨어지잖아. 그 다음에 어디에 떨어져? 풀 위에 떨어져 있는 거. 그 떨어진 걸 내가 좀 먹었는데 그걸 어찌 죄라고 합니까? 또한 소자를 이렇게 잡아다가 친정으로 국문하옵시니 만 번 죽어도 이 밖에는 다시 아를 말씀이 없으나 복골대왕은 올바르게 밝게 통촉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그 변명 사실은 이거야. 그러니까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줘. 왕이 서롱의 말을 듣고 다시 분부하되 왕이 말을 들으니 너를 지옥에 가두어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할 터이되 내 말을 들으니 일리 그러하다. 뭐 그런 거 같네. 그러나 세상에 머물면 고생으로 지낼 터이기로 방송하거냐 이루는 다시 그런 일을.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냥 너 다시 어차피 너는 적강돼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 고생할 거니까 다시는 그런 허물 없게 다시는 그런 그런 거 연루되지 마. 그러고 그냥 보내버려요. 소롱이 죄를 면하고 세상에 나오게 되었으나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부르짖더라. 웃긴 놈들이 갑자기 잡아가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하더니 이거 내가 훔친 게 아니라 떨어진 거 그냥 주워 먹은 거야. 뭐 그게 그렇게 큰 죄야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래? 뭐 그래 알았어. 그럼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자, 나는 공간의 특성과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지옥의 특성과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이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자, 나는 주인공이 겪은 일과 관련하여 그 후에 벌어진 경과를 서술 아니다. 잘못했죠. 가와 달리 나죠, 나는 공간의 특성과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이 처음 부정적 상황, 이건 맞아요. 일단 부정적 상황, 공간의 특성과 분위기, 공간의 특성, 뭐, 어, 공간의 특성은 뭡니까? 관습적인 표현이죠. 관습적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했고, 분위기는 안남국 여아 잡아가는 그런 분위기. 정답은 1번이네요. 1번. 미안합니다. 자, 나는 주인공이 겪은 일과 관련하여 그 후에 벌어진 경과를 서술하고 있지는 않죠. 그랬다면 경과를 계속 서술했다면 소재의 의미는 분명해질 것 같아요. 특히 뭐 천도라든지 뭐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가는 인물의 대결구도 아니죠. 나와 달리 가는 서술자가 개입 아니죠. 서술자는 나가 개입합니다. 모두 다른 공간에 동시에 일어난 장면을 서술해 입체적 아니죠. 정답은 1번이네요. 자, 가의 선율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혼자 힘으로 무덤을 나올 수 없었죠. 부모에 대한 여인의 말을 듣고 여인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아니지. 여인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누구에게 선율에게 알려주었죠. 여인이 선율에게 알려준 겁니다. 저승사자에서 여면당을 만났던 것을 다른 사람이 절대 발설하지 아니죠. 다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보면 어디 있습니까? 음, 선율은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그러죠. 그리고 당 사람들은 이를 듣고 라고 있는 걸로 봐서 자, 그다음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불경을 저승에서 완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염려당 아니죠. 뭐 했던 일이 뭐냐고 이야기해서 그랬다고 이야기했죠. 불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난 여인에 관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군. 이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불경을 만들도록 다시 내려왔죠. 어, 고통스러운 상황에 벗어난 여인에 관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를 듣고 모두 놀라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기역, 미음, 선율이 이승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필연적으로 예정? 아니죠. 필연적은 아닙니다. 예, 정답은 1번이네요. 기억이 뭐였습니까? 기억. 이때는 선율이 죽은 지 열흘이 되어 남산 동쪽 기슭에 이미 장사를 지낸 후였다. 자, 니은이 뭐죠? 니은. 여인이 죽은 지 15년 지났습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있었으니까 그대로 있어야 가능하죠. 자, 디귿은 또 뭐냐? 왕명을 어이하려. 여기는 염라대왕입니다. 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죠. 그다음에 리을은 넘을수록 청산요, 힘든 과정이었다는 거죠. 저승에 이르는 과정이 고통스럽다는 거고. 자, 그다음에 미음이 또 뭡니까? 미음. 서롱을 잡아내려 주사라는 소리 하늘이 저놈을 잡아서 당장 찢어 죽여라 막 이런 겁니다. 아까 왜 그러냐면 뭡니까? 네 살을 깎고 뼈를 빼어 바람에 흩어버리고 세상에 그림자도 없게 하리라고 했으니까 어, 이게 이제 이런 말이 이런 소리이기 때문에 유증한 처벌을 받게 될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음 맞는 말이죠. 나를 읽고 알 수 있는 내용, 나를 읽고 알 수 있는 내용. 음,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네. 염라대왕은 천명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선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 맞죠? 음, 염라대왕은 서롱이 이승에 나가면 고생하지 않고 허물 없이 살 수 있다. 아니죠. 어, 어. 어차피 고생할 거야. 고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고생은 할 거야. 그러니까 뭐 다시는 이런 일에 연루되지 마. 세상에 머물면 고생으로 지낼 터이기로 너는 어차피 고생할 거니까 내가 보내줄 거야. 근데 다시는 그런 허물을 없게. 그런데 연루도 되지 마. 이런 이야기죠. 정답은 뭡니까? 2번입니다. 저승사자를 따라 이승을 떠나면서 이승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죠. 이것도 맞는 말이고, 음, 이것도 맞는 말이고, 정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15번이 중요한 문제죠. 자, 선율환생, 설하죠. 이승의 행위에 대한 저승에서의 가치 판단. 그때 최고의 종교인 불교의 경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러면 다시 가서 만들어. 그러죠. 선업과 악업을 구별. 선업은 뭐예요? 불경 만드는 거, 악업은 훔치는 거죠. 상벌을 받게 하는 거죠. 특정 행위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죠. 이와 같은 화소는 후대의 저승탐험담에서 발견된다. 후대의 고소설인 설홍전에서는 이승의 행위에 대한 저승의 판단에 따라 인물이 저승으로 잡혀가고 그러죠. 뭔가 뭡니까? 천도를 훔친 죄죠. 천도, 천도복숭아 할 때 그 천도입니다. 자, 저승에서 체험하는 것을 통해 윤리의식을 강조하죠. 그래서 정말 나쁜 짓을 저지르면 저승으로 잡혀가서도 막 맞아서 피를 막 맞아요. 그래서 피가 흘러요. 선홍절은 저승을 이승에서 오갈 수 있는 곳으로 형상화하고 오가는 길에 인물이 겪은 일을 제시하여 저승체험, 구체적인 저승체험을 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자, 염라대왕이 선율의 수명을 연장해 준 것. 뭔가 이건 선업이기 때문에 그랬죠.
불교의 완성을 선업으로 여기는 가치 판단, 당위성을 강조한 거고요. 저승사자가 20잔 여하를 저승으로 잡아온 것은 임금에 대한 지저 충절을 지키는 것을 윤리의식. 그래서 뭡니까? 바람을 피웠다는 거죠. 불륜을 피웠다는 거죠. 국년대. 다른 신하 불륜을 저질러 임금을 쫓아내고 그래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선율이 한 여인과 대화 나누는 장면. 서롱이 20전 여하에 대해 사자와 대화 나누는 장면을 통해 저승 체험의 구체성과 그래 구체성이네요. 예. 특히 이 부분이 더 구체적이죠. 어, 가에서는 여인이 선율에게 청을 한 것이, 나에서는 염라대왕이 서롱의 책임을 추궁한 것이 임무를 이승으로 돌려보내는 저승의 판단에 따라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어, 임무를 저승에서 이승으로 보낼 때 윤리적 정당성은 뭡니까? 그 선율이 그 이승으로 내려온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뭡니까? 선업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죠. 그 다음에 염려당이 철옹의 책임을 추궁한 것이 어, 뭐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자, 가해사는 논 한 일왕을 훔친 죄 나쁜 거죠. 천도를 앗아먹은 죄, 도둑질을 악업으로 여기죠. 이것도 맞는 표현. 정답은 4번입니다. 예, 그래서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인물을 정리, 저승에서 뭐 이거는 뭐 크게 어,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여기서는 좀 특히 설홍전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설홍전에서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어, 이 관습적 표현 또 하나는 어, 서술자의 개입 이것도 뭐 관습적 표현입니다. 서술자의 개입 이런 특징 고소설의 특징을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전 서사 갈래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